우리나라 입시 시스템은 뭐냐면 상향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회를 많이 주죠. 그래서 여기에 뭐 1, 2, 3등이 있다. 그리고 쭉쭉쭉쭉 해서 뭐 99, 100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3%, 1, 2, 3등까지 모든 기회를 일단 다 주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구조를 통해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2, 3등 같은 경우는 모든 기회가 다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두 어떤 것도 다 잘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모든 것을 진행할 때 1, 2, 3등 순위를 매겨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순위 경쟁을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든 1, 2, 3 그러니까 뭐 등급으로 말하면 1, 2, 3등급 안에 들어야만 모든 기회를 주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의 없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게 한국인의 사회적 문화적 문법 구조예요. 이거를 뒤엎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이 사회적 합의, 암묵적 합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의식 속에서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만약에 99등한테 기회를 준다? 1등한테 기회를 안 주고?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은 1, 2, 3등이 다 기회를 가지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4등이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5등이 기회를 갖고 이렇게 밑으로 쫙 내려와서 나머지 얘네들이 선택 안 한 거를 가지고 밑에 애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모든 것을 세팅을 해놨죠.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죠. 1, 2, 3등 위로는 밑으로는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겠다. 얘네들이 기회를 다 가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기회를 갖겠다. 점수가 중요해요? 등수가 중요해요? 등수죠. 점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수를 매기는 작업을 그렇게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컬 스탠다드라면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뀌면서 이제 패러다임,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또 문제예요. 이 구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30년 전 교육받았던 그대로 누구를 교육시키고 있어요? 아이들 입시 지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등수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등수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죠. 교육이라 하면 아이들의 인성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등수 매기기로 가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부모님들도 과열되기 시작하고 학생들도 내가 뭔가 지식을 쌓고 인격 수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등수가 계속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초등학교 중, 고의 교육 목표는 뭐죠? 원래는 인성 함량이죠. 사회적 인성을 갖추는 거 아니에요? 가장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지식과 함께 인성을 갖추는 거 아니에요? 초중고의 목표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기초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초중고에서 목표로 하는 건 다 달성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렇게 등수로 가다 보니까 기초 지식이 필요 없고 기초 지식 갖고 어떻게 등수를 엎어요? 그러니까 끝없는 뭐예요? 그 학생 수준에 안 맞는 지식들을 계속 밀어붙이기 시기로 밀어붙여 주죠. 그 다음에 또 인성적인 함량은 뭐죠? 관계성인데 친구들과의 이런 관계가 좋은 친구들은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학교에서?
원래 좋은 거죠. 근데 성적에는요. 그 오지랖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반장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원래 좋은 거죠. 봉사도 하고 리더십도 키우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등수에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반장 선거 나가라고 이렇게 부추기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너무 그렇게 나대지 마라.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점수화해서 그런 거를 또 너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하면 학생부 종합 기록으로 남겨서 그런 걸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 하는 게 수시 모집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의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로 계속 가다 보면 초, 중, 고의 목표가 됐던 기초 지식과 인성은 점점 더 사라지고 그리고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모든 기회를 갖게 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등수가 안 나오면은 사회적으로는 도태됐다라고 우리는 인지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비해서 3, 40년을 미리 사셨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다 그래도 앞서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행을 해서라도 뭐예요? 이쪽으로 올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한국 교육의 현실이죠. 세계화는 미국 중심주의예요. 미국이 중심이 돼서 미국 제도에 맞게끔 모든 시스템을 맞추는 데는 세계화가 된 거고 미국 시스템에 맞지 않는 구조로서 자국의 어떤 로컬 스탠다드로 가는 거는 세계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97년도 이후 IMF 사태 이후로 뭐예요? 우리나라 세계화가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미국화가 됐죠. 미국화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미국 여행 갔다 오나 한국에 있으나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별로 그렇게 차이를 많이 못 느껴요. 언어적인 것도. 세계화의 기준은 뭐냐면은 등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맞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근대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근대가 무너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는 뭐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먹고 살 수가 이제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승 구조가 이제는 수평 구조로 바뀌어요. 이렇게 상승 구조로 가면은 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실패 케이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라고 다 잘 되는 게 아닌 거를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전교 1등은 재벌이죠. 이거 동의 안 하잖아요. 전교 1등을 했는데 걔가 아주 모든 사회에서 승승장구 하나요? 전교 1등이 가장 열받을 때가 동창회 모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주 열심히 해서 뭐 절대 여기 전교 1등 하신 부모님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여가에서 들으세요. 나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도 가고 에스카이도 가고 정말 대기업 갔어요. 그래서 부장 정도가 됐어요. 대기업 부장 정도가 됐어요. 동창회 딱 갔는데 정말 등수로 볼 때는 여기 밑에 어릴 때부터 사업 구조를 연구했던 분들이 공부에 담 쌓고 있던 친구들이 정말 대박을 터뜨려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쪽에서 뛰었던 친구들은 안정적이지만 대박은 없고 좀 스토리니까 뭐 다른 예가 있더라도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선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의 모든 밥값을 여기서 내요. 오늘은 내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낼게 그냥. 뭐 이쪽에서는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회비를 얼마 거둘지 여기 계산을 원래부터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이쪽 동네가 기분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낼게 뭐 그 계산하고 앉아있냐 그냥 내가 낼게. 그때부터는 뭐냐면
아, 이 기준이 이제 절대적 기준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요, 여기가 돈도 잘 벌었고 여기가 밥값도 내는 그런 구조가 됐었는데 사회가 한번 뒤집히면서 뭐예요? 이게 아니더라도 전부 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성립이 됐죠. 그래서 상승 구조가 아니라 1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심히 해야 되고요. 2등 했던 애들도 그렇고 3등도 그렇고 4등도 그렇고 99등도 그렇고 100등도 그렇고 이제는 뭐예요? 다 각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각자의 길로 갔을 때 얼마나 숙성된 시간이 있느냐,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그리고 자기 분야에 대한 센스, 감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자신의 분야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애들이 엄마 꼭 1등을 해야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동의하잖아요. 엄마 나는 내 진짜 하고 싶은 분야가 생겼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상승의 여기 안에만 분야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100등도 최하위권도 모든 분야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슈퍼 개인의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관심 분야가 일찍 생기면은 유리한 거죠. 늦게 생기면요. 그만큼 숙성된 시간이 좀 부족하겠죠. 그렇다고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나중에 생겨도 괜찮아요.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느리게 가도 안 되죠. 관심 분야는 적어도 중학교 2학년 때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관심 분야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모 관심 분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의도한단 말이에요. 자꾸 부모님 관심 분야로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벌들을 가더라도 직업 체험 훈련을 가더라도 많은 경험을 안 하게 하고 뭐예요? 부모가 관심 있는 분야만 계속 경험하게 하죠. 그렇게 해놓고 중학교 2학년 때 뭐가 되고 싶니? 라고 그러면 나는 그래 커서 뭐 의학 드라마도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아, 의사가 되려고요 하면 뭐예요? 아, 의도한 대로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뭐 검사나 판사 이런 아니면 공무원, 고위 공무원 이 안정직으로 얘가 지 입으로 스스로 말했다 그러면 되게 마음이 놓이죠. 쇼미더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공부를 잘하던 놈이 내려놓고 뭐예요? 랩을 준비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걔 관심 분야 발견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싫다고 말하죠. 부모님들이 반대하죠.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유도해요? 일단 올려놓고 어디 가서 랩을 하든 뭐를 하든 실컷하라 그래요? 대학 가서 해라. 서울대생이 랩하면 얼마나 멋있니?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서울대생이 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관심 분야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관심 분야는 오로지 부모의 관심 분야가 아니라 자녀의 관심이어야 돼요. 자녀의 관심 분야가 딱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그게 바로 세계화의 특징이에요.